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예습 영상 8편을 먼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21세기 주역점이라고 엔터하시면 예습 영상 8편과 관련된 영상들을 모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평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시는 교포분이라면 아마존에서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 적천수 828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모일주와 관련되어 있는 사주들을 몇 가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 공부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공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모는 위에 수가 있고 밑에 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역의 63개, 64개, 63개는 수화 기재, 64개는 화수 미재라고 하지만 그것을 100% 그 괴사 63번째의 괴사 혹은 64번째의 괴사만을 가지고 사주를 모두 간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하나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수하고 임수하고 오화가 옆에 있으면 일단은 물과 불이 바로 부딪히니까 상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수화 기재다 미재다 하는 이런 수화 기재의 경우는 63번째의 괴사입니다만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물과 불이 같이 붙어 있으면 다투는 경우가 많고 변덕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주 공부를 엉뚱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주 공부를 하면 영상을 하나 보고 어떤 분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예의 없는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식의 감명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책을 사보시고 오래 공부를 하셔야 물리를 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터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화 기재, 수화 화수 미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물과 불이 같이 있으면 성질을 내거나 변덕을 부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가 위에 있고 물이 밑에 있는 수화 기재 63번째 괴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정다감한 성격이 많다는 것입니다. 확률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불을 아궁이에다 넣어서 그릇에 물을 담아 있는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물을 끓이는 것이 바로 수화기제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과 불이 부딪히면 파르륵 물이 끓는 것처럼, 불이 있는데 물을 끼얹으면 장작불이고 모닥불이 파르르 하면서 꺼지는 것처럼 변덕불이고 성질내는 것이 바로 수화상전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책에는 수화상전 변덕불이고 확 성질내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해놨습니다만 다음 한 몇 달 뒤에 저희가 책을 낼 것은 약 600페이지 정도 되고 좀 더 상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만 책에서는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책을 600페이지 내서 700페이지 가격을 8만원에서 10만원에 해당되는 책을 낸다고 하더라도 영상에서만큼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다 하는 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사시고 영상을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책만으로 그냥 공부하시려면 중급 이상의 수준이 아니면 그 책만 가지고 책을 평가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야기가 엉뚱한 대로 갔습니다. 어쨌든 이모는 수화상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수화상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지에 오화가 있기 때문에 당화 의마심원의 모습이 일이 생길 수 있다. 당화 의마심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모는 수화상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섹스, 도박, 마약, 주색 잡기 같은 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알면은 이모는 다 끝난 것입니다. 이모의 공부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이 위에 있고 불이 밑에 있으니 적어도 기둥 하나, 이모라는 기둥 하나를 보면 그런대로 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주가 이모라고 해서 다 편안하다, 수화기제라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주팔자를 보아야 제대로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기둥 하나를 가지고 예의 없이 전화 덜렁해서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정말로 무식의 극치는 발휘하시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발 문자 먼저 보내시고 상담하실 분이라도 문자 먼저 보내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수화기제의 기본적인 원리, 이 사주에는 어떤 모든 것이든 다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없이 그냥 말하는 건 없습니다. 고법에서 말하는 신살 자체도 원리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월 달에 나오는 책에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책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책값이 8만원, 10만원 정도의 가격을 매기려고 생각한다는 점도 아셔야 됩니다. 자, 바람둥이 사주입니다. 이모, 계묘, 이모, 정미. 이모의 기둥이 연주에도 있고 일주에도 있습니다. 연주에도 있고 일주에도 있는 것은 범상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김운동갑의 입장이나 혹은 다른 어떤 명리 자평의 파 이외의 파에서는 복음이라고 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계묘, 이모, 정미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서 읽는다는 것은 부처님을 찬송하면서 불경을 읽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이모일주입니다. 이모일주에게는 비견급제가 개수와 임수가 있으니
임수라는 비견도 있고 개수라는 겁제도 있습니다. 대단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수, 개수, 임수 이외에는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눈에 안 보인다. 나는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기질이 강한 것 같지만 오화, 묘화, 오화, 미토, 정화가 있어서 대단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멋대로 갈 수 있다. 대단히 조열하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화, 정화, 미토 안의 정화. 재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일간과 비견급제가 일간을 포함해서 비급이 셋이나 되지만 오화, 미토, 정화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궁급쟁조의 모습도 있고 제다신약의 모습도 있습니다만 이 사주는 제다신약이라고 말할 수밖에, 제다신약은 아니지만 우리가 딱 떨어지는 제다신약은 아니지만 대단히 재성이 혼잡스럽다. 재성은 오화, 정화, 다시 말해서 정제가 있지만 정제든 편제든 재성이 둘, 셋 있으면 재성이 혼잡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성이 혼잡하다는 것은 여자가 많다. 게다가 오화에서 묘를 보고 오화에서 또 오를 보니 다시 말해서 연지오, 월지묘, 일지오가 있으니 여기저기 여자를 많이 보고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면 재성이 많다는 것은 돈을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자를 많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다. 여자에게 눈 돌리는 경향이 대단히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화의 지지인 정미, 일주인, 미토 안에는 정월기라는 정화가 다시 있으니 여자를 하나 숨겨놓고 말년까지 바람둥이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화 기운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렇게 도화 기운이 강할 때는 오화, 묘화, 정화가 있을 때는 월간에 있는 개수도 도화 살의 하나로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주입니다. 병진, 신축, 이모, 병호. 병진, 신축, 이모, 병호. 이 사주는 제다신약 탐재개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임수는 나를 도와주는 신금이 하나 있지만 신금은 병신 합수가 되었습니다. 신금이 있을 때는 인성이요, 병신 합수가 되면 비급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병신 합수가 되면 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금이 없어져 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금이 힘을 잃어버린다. 완전히 기반이라고 해서 없어진다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지 않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신금이 힘이 약해진다. 수의 기능이 나타나고 힘이 약해진다. 왜냐하면 일간 합도 그렇지만 연간 합의 경우는, 연간과 관련된 합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 약해지면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통관이 되던 것이 통관이 막혀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병신합수의 일간의 분위기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병신합수 이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임수는 대단히 신약하다. 임수를 제거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진토, 축토이고 임수가 제거해야 되는 것이 이모의 오화, 병오의 병화, 오화입니다.
그러니 대단히 극신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수는 병화, 오화, 병화, 오화라는 병오라는 넷이나 되는 재성을 이리저리 쳐다보니 죄다 신약입니다. 죄다 신약한다는 것은 바로 탐죄 괴인으로 인성이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인성이란 것은 축토라는 인성이란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인성이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축오는 게다가 원진이고 축지는 게다가 파입니다. 재성이 많으니 관성은 임수의 관성은 축과 진이 많으니 관성 안명합에다가 병화 오화가 있으니 재성 안명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성과 관성이 잔뜩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화재성을 제거해야 하지만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욕심을 너무 내서는 망하는 길로 간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주는 박상하와 전재용의 사주를 가지고 궁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파워포인트는 아침 7시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12시 넘어서 녹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볼 때는 허접할지 몰라도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하의 사주는 임자, 병호, 이모, 시주는 알지 못합니다. 전재용의 사주는 갑진, 갑술, 갑진입니다. 시주는 역시 알지 못합니다. 박상하의 사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임자 조상들 중에 고집이 많은 사람이 임자이실 것이고 병호일 것입니다. 임자, 병호 모두 간여지동입니다. 부모도 고집이 많아서 부모들,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도 사연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월주 병호는 바로 자인입니다. 월주 안에 아래 위에 양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주는 시주는 알지 못하지만 수가 셋, 화가 셋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월지를 오화가 잡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병화, 오화, 화가 대단히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성을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강하다. 제다는 아니지만 궁겁도 있으니 제다는 아니지만 제다의 경향이 있다. 월주가 자인이라, 다시 말해서 월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병호 양인이라, 양인이 바로 그 월주 양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주는 사실은 사연도 많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대단히 풍파가 많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양인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패격의 사주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호는 바로 형살인이 이리저리 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사는 모습이다. 흉한 사주입니다. 전재용의 사주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진, 갑술, 갑진. 일간과 비급이 갑이 셋인데 진토, 술토, 진토가 있으니까 역시 재성도 많습니다. 궁겁쟁제의 모습과 제다신약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하와 전재용의 사주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박상하가 병호, 양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재용의 사주는 일간 비급이 재성에다가 마구 삽절을 해대는 모습입니다. 마구 삽절을 해대지만
진술충, 술진충 해서 이리저리 충이 많이 생깁니다. 전재용의 경우는 첫 번째 부인인 박경아. 박경아는 누구냐면 바로 박태준 포천 회장의 딸입니다. 와 3년 동안 살았지만 자식이 없이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박경아와는 인연이 그렇게 길지 않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박경아는 전재용의 첫 번째 처였던 박경아는 결혼을 다시 재혼을 해서 지금 기가 막히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전재용의 부인은 최정혜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아서 15년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이혼했습니다. 바로 전재용의 진술충, 다음에 오는 술진충, 월지와 일제의 충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일가는 마구 재성에게 다가가고 여러 가지 해보려 하지만 인연이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2007년이 아니고 2003년인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10년 정도 결혼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정확한 것이 이라야 되니까 조금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7년에 혼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인인 박상아와는 2007년 이후에 결혼했지만 사실상 2003년경부터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2007년 이후에 박상아와 결혼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박상아와 알았던 시기는 그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 정확하게 말씀 지금 드릴 수는 없고 언제인지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의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 둘이 있고 세 번째 박상아와의 사이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대단히 전재용도 험난하고 힘든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재용과 박상아와의 전재용의 사주를 가져다 놓고 보는 저는 양무릎을 쳤습니다. 박상아의 부족한 점을 전재용이 메꾸어 주고 있고 전재용이 부족한 점을 박상아가 메꾸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아의 전재용에게는 신약한 간목이라 수가 필요한데 인성이 필요한데 박상아의 수가 셋이나 되는 수가 전재용에게 물을 공급해 주고 있고 박상아에게는 수에서 수생목, 목생화로 연결 통관시켜줄 목이 없는데 전재용이 목을 통관시켜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상아는 강한 병화, 오와 화를 설시킬 수가 없는데 전재용의 토에게 설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주는 대단히 힘든 사주인데 두 분이 만나서 사주 통관이 기가 막히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합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주판을 전체를 보지 않고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려고만 하는 짧은 역술가들이 너무 많다는데 때때로 탄식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사주를 많이 보는 것 뿐입니다. 남의 사주를 1만 건 이상 보게 되면
서서히 물리가 트인다. 사주 50권 100권도 안 보고 남의 사주 뺏겨와서 헛소리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재용이가 2003년부터 결혼은 뭐 2007년 이후에 결혼했겠지만 박상아와 관계를 적어도 15년, 10몇 년, 20년, 10몇 년 이상 20년 가까이 맺어 올 수 있던 것은 두 사람의 사주가 보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사주에 지금 시주에 각각 있을지는 모르지만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금의 시주가 올 때에 좋은 일이 잘 풀리고 특히 잘 돌아간다. 보통 때라도 이 사주는 결혼의 상대자, 배우자를 정말로 잘 만났다. 이만큼 사는 것만 해도 하늘의 음덕에 감사하고 하늘에게 감사할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재용이 어떻게 박상아와 만났는지, 박상아가 어떻게 전재용을 만났는지 저는 지금도 알고 싶어집니다. 감사합니다.